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의 행론한 두 번째 작품을 공부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장안을 떠나면서 전별의 자리에서 자신의 격앙된 심사를 노래하였습니다. 해제부르의 분만을 토로하면서도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조정에 복귀하고 싶은 바람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전체 16구로 구성된 7원 자본체 고체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다양한 전구와 고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고사들입니다. 풍안의 탕검작가, 한신의 과하수역, 가희의 가생재화, 연소왕의 군신상합, 천금매골, 도연명의 귀고래사의 고사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편과 달리 출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몸을 굽히거나 지조를 벌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연수왕처럼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줄 주군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에서는 자신을 발탁해줄 군주가 없습니다. 결국 도연명처럼 전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체념의 정서를 담아서 마무리합니다. 우선 도입 부분 4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 여청천한데 아독 부득출이라. 대도 여청천. 대도는 큰 길, 여기선 벼슬길을 의미합니다. 여청천, 푸른 하늘과 같다, 크고 넓다는 뜻입니다. 푸른 하늘과 같이 길이 크고 넓게 열려 있는데 아독 부득출, 나만 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즉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입 시작부터 출세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넓은 길을 가기를 거부합니다. 다음 두 꼴을 보게 되면 대도를 가기 위해서 지조를 버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출자가 숫자와 시상이 이어집니다. 즉 아무리 출세가 급하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부끄러운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수축, 장안, 사중하. 수축은 쫓아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장안, 사중하. 장안에 있는 사중하는 귀족 자제들입니다. 장안에 있는 귀족 자제들을 쫓아다니면서 적게 백구, 붉은 닭이나 흰 개, 돈을 걸고 내게 하는 당시 귀족 사회에서 유행하던 오락 활동입니다. 투개를 가리킵니다. 당시 현종이 닭띠인데다가 투개 싸움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돈은 도박, 이율은 배와 밤의 뜻이 아니라 작은 이익입니다. 따라서 도이율은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도박내기입니다. 투개와 계경주로서 작은 이윤을 추구하는 도박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당시 세태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다음 본론 내꾸로 가게 되면 자신의 회제부를 노래합니다. 황금 작가 주고성하고 예거 왕문 불칭정이라. 해음 시정 소한신하고 한조 공경 기가생이라. 황금 작가 맹상군 식객인 풍안의 고사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고 대접이 소홀하자 검을 치면서 떠나가야지 하고 노래했다는 고사입니다. 주고성, 주는 토로하다, 연주하다, 고성은 자신의 괴로운 마음. 검을 치며 노래하면서 괴로운 소리를 낼지언정. 예거 왕문, 예거는 옷을 질질 끌다 비굴하게 가서 기댄다. 왕문은 권세가의 저택입니다. 불칭은 어울리지 않는다. 정은 내 뜻, 내 마음입니다. 옷자락을 끌면서 권세가의 집에 드나드는 것은 내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두 개의 고사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회음, 시정. 회음은 지명으로서 한신의 고향입니다. 시정은 시정잡배들, 소한신, 한신을 비웃는다. 한신은 한고조의 장군인데 토사구팽으로 유명합니다. 과하수역의 고사입니다. 한신의 나약하고 겁이 많았음을 비웃었던 사건입니다. 회음의 시정잡배들은 한신을 비웃었었고, 그 다음 한조, 공경, 한나라의 공경대부들, 기는 시기하고 질투한다, 가생, 가의입니다. 가생은 한 문제 때 박사가 되어 재능을 떨치자 공경의 무고를 받게 되고 좌철을 당해서 장사왕의 태부가 됩니다. 한나라의 공경대부들은 가의를 시기하고 질투했었지. 즉 한신과 가희의 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편에서 강태공과 이운을 자신의 처지에 비유한 것과 동일한 수법입니다. 다음 단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인정해줄 주군을 찾게 됩니다. 군불견으로 시작하면 단락이 바뀌면서 본론 2로 유도합니다. 군불견 석시연가 중과계하고 옹수절절 무혐시라.
극신악이 가문분하고 수간부담 효영제라.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예전에 연가 연소왕이 중은 중용하다 과계는 연나라 신하입니다. 연과 중과계는 연소왕이 천금매골의 고사입니다. 연소왕이 제나라를 복수하기 위해서 과계를 잘 대우해주자 아기와 같은 인재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예전에 연소왕이 과계를 중용해서 잘 대접해주니 옹수절절, 옹수는 빗자루를 들다, 절절은 허리를 굽힌다, 현시는 혐오하고 싫어하다, 즉 마다하지 않는다. 연소왕이 취연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비를 들고 그가 앉을 자리를 직접 청소했다고 하는 고사입니다. 연수왕이 손수 빗자리를 들고 허리를 굽히는 것을 싫어하고 혐오하지 않았다네. 극신아기 가문분. 극신은 조나라에서 연나라로 온 장수이고 아기는 제나라의 70여 개성을 함락시킨 유명한 장수입니다. 극신과 아기도 연나라로 와서 감은 감격하다, 음부는 은혜입니다. 극신과 아기가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수감, 부담, 수간은 간을 내주고 담을 잘라주다. 효는 다 바치다. 영재는 뛰어난 재능입니다. 간담을 다 떼주면서까지 뛰어난 재능을 다 발휘하였다네. 국가를 부강하게 했던 연수왕의 고사를 통해서 현종에 대한 원망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도 연수왕과 같은 주군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일 뿐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결미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소왕백골 영만초하고 수인갱소 황금대라. 행노난이니 귀거래하리라. 소왕백골, 수왕이 죽어서 백골이 된다. 영은 덮여있다. 만초는 덩굴과 잡초입니다. 연수왕이 죽어서 백골이 되어 덩굴과 잡초에 묻혀 있으니 수인갱소 누가 다시 쓸다 황금대를. 황금대는 연수왕이 인재를 초빙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황금누각입니다. 누가 다시 황금대를 쓸며 인재를 맞이할 수 있을까? 소왕백골은 더 이상 자신을 중용해줄 군주가 없다는 탄식과 원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결미부분 마지막 보겠습니다. 행노난이니 인생길 험하고 멀기만 하니 귀거래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겠다. 귀거래가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화가 됩니다. 1편에서는 조정의 복귀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편에 오면 조정으로 복귀한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자의 슬픈 심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론한 두 번째 작품 설명을 마치고 200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00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작품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도입 부분을 보면 큰 길이 펼쳐져 있는데 자신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벼슬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구는 출자의 의미를 숫자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즉, 출세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왕공 귀족의 자제들과 어울려서 투기의 도박으로 출세하기를 부끄러워하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입 부분에서 시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출자와 숫자입니다. 다음 본론 내꾸로 가면 전구와 고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회제부르를 노래합니다. 탄검 작가는 회제부르의 표현입니다. 어린 시절 조롱을 당했던 한신과 뛰어난 재능으로 인해 조정에서 무고를 당했던 가인은 200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론 1에서 시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소자와 기자입니다. 조소를 받고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작자가 장안에서 당했던 입장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불견으로 시작하면서 단락이 전환되어 본론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소왕의 군신상합과 현금매골의 고사를 통해서 건공입덕의 갈망을 표현합니다. 작자 실이 낙백한 가운데 연소왕과 같은 군주를 만나서 다시 정치적인 포부를 실현하고 싶은 바람을 표현합니다. 본론 2에서 시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감자와 효자입니다. 연소왕과 같은 군주에게서 극진한 대접에 감격하고 자신의 재능을 바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소왕이 백골이 되어
잡초에 묻혀 있어 황금대를 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자 이제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인생길 고단하고 험하니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겠다. 마지막에 귀거래가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어가 됩니다. 마지막 시를 감상하고 나니 이백의 쓸쓸한 감정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백의 마음의 길을 마치고 행론한 제2편 다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인생길 푸른 하늘처럼 크고 넓은데 나만 홀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네. 장안의 귀족 자제들을 쫓아다니면서 투기야와 개경주로 도박의 승운을 걸던 것을 부끄럽기만 하구나. 봄을 치며 노래하면서 괴로운 소리를 낼지언정 옷자락을 끌며 권세가의 집에 드나드는 것은 내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외음의 동네 시정배들 한신이 나약하다고 비웃었고 한나라 공경대부들은 가희를 시기하고 질투했었지.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예전에 연소왕이 과계를 중용하여 인재를 구하니 손수 빗자루를 들고 허리를 굽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네. 극신과 악인은 은혜에 감복하여 인연을 맺고 간담을 다 떼어주면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였다네. 연소왕의 무덤이 덩굴과 잡초에 묻혀 있으니 누가 다시 황금대를 쓰며 인재를 맞이할까? 인생길 험하고 머니 전원으로 돌아가리라. 道如青天，我独不得出。修竹长安社中儿，赤鸡白雉赌离离。弹剑作歌奏苦声，夜居王门不称情。淮阴市井笑韩信，汉朝公卿寄贾生。君不见昔时燕家重郭魁，庸孤折节无贤猜。巨心悦意感恩分，疏肝剖胆笑英才。朝王白骨迎蔓草，谁人更扫黄金台？行路难，归去来。